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게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연일 팔아제끼니까 그런 거예요. 연일 팔아제끼니까.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연기금 그만 팔게 해주세요 하고 청원이 들어올 정도로 연기금들은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상 최장기간 팔고 있어요. 42거래일 동안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무려 13조 원을 팔았습니다. 13조 원을.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2009년 8월 3일에서부터 9월 9일까지 28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연기금이 42거래일 동안 계속 팔고 있으니 이게 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더 못 올라가고. 네, 이소환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나라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박사님 정부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소환님. 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기금이 더 판다는 이야기예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적어도 15조 9천억 원, 약 16조 원을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연금을 운영하는 규모가 2021년 말로 추정을 했어요. 2020년 말에는 833조 1천억 원이었고요. 2021년 말에는 897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식에 대한 비중, 채권에 대한 비중 이것을요 다 각각 짭니다. 각각 얼마를 짜느냐 보통 이렇게 짭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16.8% 정도 사라 이렇게 짭니다. 해외 주식은 25.1% 사라. 국내 채권은 37.9% 사라. 그리고 해외 채권은 7% 사라.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 이거 부동산 이런 것도 많겠죠. 대체 투자는 13.2%를 사라. 이렇게 아예 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 천재들이 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비중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요, 주식을 16.8%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21.2%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16.8%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얼마를 더 팔아야 되나? 바로 지금까지 10조를 팔았으니까 앞으로 15조 9천억 원을 더 팔아야지 이 16.6%를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16.8%를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가면 이게 순매도가 25조 9천억까지 가요.
7조 3천억 원에 16.8%는 150조 7천억 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속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3대 세력이 있잖아요. 3대 세력. 예, 3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이 기관투자가예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가. 두 번째 세력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력이 개미예요. 예,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그 중에 한 세력이 계속 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금이 지금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팔고 있어요. 심지어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8조 1천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2월 달에도 작은 달에 노는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조 3천억 원을 팔았고요. 계속 팔면은 이게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3대 세력 중에 한 세력이 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시장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하나 불고 있어요. 연기금, 쉽게 말하면 연기금 왜 자꾸 팔아 하면서 정부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정치권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금 투자에 정치화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이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더 높여.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투자가 25.28%고 해외 비중도 25.36%야. 국내 투자나 해외 투자를 똑같이 하니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연기금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지 않고 지금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챙기지 않고 지금의 많은 기금처럼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면, 계속 늘려간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문제가 없다면 뭐 국내 비중이나 해외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도 저는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사는 힘이 존재합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 2040년 이후에는 이게 사는 힘이 존재할까요? No. 파는 힘만 존재할 뿐이에요. 파는 힘만.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점점 주식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파는 힘만 존재해요. 파는 힘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식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론이 따갑다고 국민연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요, 오히려 시장의 위험을 더 많이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을 늘리는 거, 주식시장이 어려웠을 때 연기금을 동원하는 거, 뭐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저는 연기금이 사야 된다든가 비중을 늘려야 된다든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거시 정책 안에서 국가가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지만 이게 여론에 떠밀린다는 것은 결국은 연기금에도 포퓰리즘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포퓰리즘이 잘못 들어가면요. 망조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발이지 연기금만은 오롯이 안 그래도 뭐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데 여기까지 정치와 바람이 불면 참 답답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는 그만큼 망가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